4월 15일 주식시장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간밤에 나스닥 시장이 1%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장 초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 결국 장 초반에 약세를 딛고 반전하는 그런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매도했지만 코스피에서 2,600억을 사면서 또 향후 흐름을 기대케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오늘도 다섯 종목에 대한 대응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종목 중에서 한 종목 XINC에 대한 리뷰를 먼저 하겠습니다. XINC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갭상승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매도 관점으로 안내를 드렸던 것은 월봉에서의 이제 저항을 보고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월봉 저항은 좀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월봉에서는 저런 그 구름층에 이런 부딪히는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월봉상에서 이렇게 구름층에 나오는 이런 종목들 덜어 있는데 그런 차트들을 보시게 되면 미리 체크를 해서 저항대를 설정하고 매도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구름층 위로 이렇게 뚫었다가 밀렸기 때문에 또다시 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갔을 때도 뚫고 밀렸다가 다시 뚫고 세 번이나 이렇게 윗꼬리 잡는 흐름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XINC가 이걸로 상승이 끝나지 않고 또 조정을 주고 나서 또다시 이 월봉 구름층 상단을 돌파하는 윗꼬리 다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제가 갭상승해서 매도하라 라고 안내를 드렸던 것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일본상에서는 구름층 위에서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위에서 움직이는 한 옆으로 횡보하는 개걸음의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재차 또 2,400원대를 또 도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물대 아래로 빠지면 2,140원 아래로 빠지면 더 밀릴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다섯 종목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녹십자라는 종목입니다. 녹십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십자 그룹의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요. 녹십자에서 백신에 대해서 위탁 생산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녹십자 그룹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녹십자는 의미 있는 것이 일봉상에서의 120선과 61선을 동시에 뚫고 그리고 그 위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매물대를 뚫다가 윗골이 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매물대 이제 41만 5천 원대까지 있는 이 매물대를 뚫고 좀 밀렸지만은 결국에는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갈 것이라 봅니다.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저항대가 42만 5천 원부터 있죠. 42만 5천 원부터 43만 원대에 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여기는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의 자리가 되겠죠. 구름층 상단은 항상 매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구름층 상단 왼편의 위쪽도 같이 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러면은 46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고요. 정직하게 그냥 구름층 부딪히는 자리에서 저항을 맞게 된다 그러면 42만 5천 원부터 43만 원 사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주봉상에서 이제 20주선 위에 왔기 때문에 일봉에서의 그런 저항대 말씀드렸던 42만 5천 원부터 43만 원 사이에서 저항이 부딪히겠지만 그러나 주봉에서 보이는 이제 구름층 이 매물대 자리 위에서 안착을 하게 되면 그 위로 저항이 없습니다. 주봉상에서는. 그래서 50만 원대까지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열려버리게 되죠. 월봉도 지금 계속 보시면 지지가 명확하죠. 월봉 기준선 자리에 지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두 번이나 지지를 받았어요. 월봉의 기준선을 봤다고 한다 그러면 일봉상에서 저점의 기회, 이 200일선에 부딪히는 자리에서는 매수로 대응하실 게 굉장히 좋았죠. 월봉에서 이미 매수의 자리를 안내를 해줬습니다. 두 번이나 지지를 해주면서 이 기준선 자리 31만 7천 원대에서는 매수를 하라고 안내를 해줬던 것이고요. 자, 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저항대가 다가왔다는 거 42만 5천 원부터 43만 원 사이는 이제 매도의 영역이니까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왔을 때 이제 매도하고 또 혹시 빠지면 또 재매수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매수 자리가 39만 원대, 42만 5천 원 이상에서 매도하고 39만 원대 하회하면 매수가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돌파의 관점으로 봐야죠. 이렇게 돌파의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42만 5천 원 정도에서 매도, 그 다음에 39만 원 근처에선 또 매수, 그 다음에는 이제 50만 원까지 홀딩하고 가져가는 이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십자는 상승의 관점이다. 42만 5천 원 이하에서는 매수하게 되면 이익의 기회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오위즈라는 게임주입니다. 네오위즈 코드번호 095660. 자, 네오위즈가 오늘 보시면 200일선에 부딪히고 밀렸죠. 200일선에 부딪히고 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일선이 큰 저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그 전에 이미 200일선을 넘어선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선을 넘어선 흔적이 있으면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 나와도 이거는 큰 저항이 아닙니다. 큰 저항이 아니에요. 이 200일선을 몇 번을 부딪혔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전에 자꾸 부딪혔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저항으로서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오위즈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오위즈의 이제 재무 구조를 보시게 되면 네오위즈가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작년에 2,800억, 올해는 3,200억, 내년에는 3,500억, 영업이익도 600억, 700억, 800억,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영업이익 700억 기준으로 해도 지금 시가총액 5,300억은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오위즈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200일선을 넘어서서 갈 수 있는 이제 자리가 보이는 자리가 29,000원대까지가 보이거든요. 29,000원대. 그래서 왼편에 보이는 27,000원의 꼭지, 이 꼭지는 돌파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추세를 볼 때 꼭지를 보시면서, 꼭지가 좀 낮아졌죠. 꼭지가 낮아지면서 이 추세를 긋게 되면 하향 추세였죠. 하향 추세였는데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이 추세의 흐름을 반전을 시킨 겁니다. 추세의 반전이 나오면서 이제 저항에 부딪히긴 했지만, 200일선 저항에 부딪히겠지만, 이 하향했던 추세의 그 자리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죠. 혹시 밀린다 하더라도 이제 추세선, 하향 추세선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요. 그럼 빠진다고 했을 때 적절한 매수 자리는 이제 24,000원대, 24,000원대 초반이 되겠죠. 24,000원대 초반은 또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고, 조정이 주어진다 해도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9,000원, 29,000원대까지의 상승을 바라보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27,000원에서 한번 부딪힐 수는 있겠죠. 이런 자리에. 그냥 29,000원으로 직행하면 좋겠지만 27,000원대도 한번 부딪혔다가 빠졌다가 이제 올라갈 수 있겠는데, 29,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설정해 놓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평가된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일봉상에서는 29,000원이지만 이제 주봉과 월봉을 다 봤을 때는 더 큰 높은 자리가 보여집니다. 이전에 많이 물려있다 그러시면은 그냥 4만원대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오위즈는 단기적으로는 29,000원,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야 될 자리는 4만원이 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네오위즈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IOK인데요. IOK가 오늘 크게 올랐죠. 크게 올랐는데요. 자, IOK가 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 또 시초가가 상한가였어요. IOK. 시초가가 상한가였는데 이제 음봉을 보이면서 불안감을 만들고 있죠. 근데 주봉에서는 긍정적인 게 240주선 위에 있죠. 그전에는 240주선이 저항이 됐지만 이번에는 저항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체크해야 됩니다. 처음 가는 저항, 처음 부딪히는 240주 또는 120주는 저항이 될 수 있지만 두 번째 가는 것은 저항이 아닙니다. 이전에 120주선에서 처음 갔을 때는 그게 저항이 됐죠. 근데 두 번째 갈 때는 저항이 안 되죠. 그 다음 240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갈 때는 저항이 됐어요. 그럼 두 번째 갈 때는 저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봉상에서는 저항을 다 돌파했다는 것이고, 월봉을 보게 되면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5,000원대까지 상승의 여력은 있어요. 현재 2,900원이니까 5,000원까지 가려면 멀죠. 근데 오늘 부딪힌 자리는 월봉에서의 기준선 저항입니다. 월봉 기준선 저항. 기준선 자리가 2,025원이었는데 기준선 자리가 기준선이 아니라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2,900원 자리가 기준선 자리가 아니네요. 다시 볼게요. 다시 본다 그러면 3,000원 자리인데요. 3,000원 자리. 이 3,000원 자리. 이 3,000원 자리에서의 저항에 부딪힌 거예요. 이 3,000원 자리를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기준선이 회색으로 같아서 제가 착각을 했고요.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월봉에서 120월선입니다. 10년의 평균이죠. 120월선. 기준선도 회색이고 120월선도 회색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 불찰이고요. 자, 이 240월선이 계속 내려와서 이렇게 저항이 된 것입니다. 240월선이 저항이 되면서 여기에 부딪힌 거죠. 240월선에. 이 240월선은 저항은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IOK가 상승 중에서 240월선을 처음 만난 거죠. 처음 만났기 때문에 240월선은 이제 저항이 될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가끔씩 이러는데 화면이. 자, IOK는 240월선에 저항이 부딪혔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당분간의 흐름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조정과 횡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조정의 횡보의 시간을 통해서 월봉에서 부딪혔던 이 저항을 한 번 더 부딪혀서 저항을 약하게 해야겠죠. 저항벽을. 궁극적으로는 5,000원까지 가는 흐름이에요. 5,000원까지. 그러니까 이걸 신경 쓰지 않고 묻어놓고 가겠다 그러면 5,000원까지 홀딩하시면 됩니다. 2,900원이니까. 그러나 오늘 저항이 왜 3,200원대가 저항이었는지 알아야죠. 월봉의 240월선, 그러니까 10년 이동 평균선에서 부딪혔다는 것이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5,000원이지만 당분간은 횡보 조정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횡보 조정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가야 될 자리가 있으니까요. 목표가 5,000원을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DR잼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DR잼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IOK 흐름을 보여드렸죠. 앞서 갔던 120주선, 두 번째는 돌파, 또 240주선 앞서서는 저항이지만 그 다음 돌파. DR잼이 첫 번째 보였던 이제 240선에 120선에서는 저항이 되었지만 두 번째는 저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DR잼은 이제 돌파의 흐름으로 봐야겠죠. 120 위에 있는 이제 240선이 저항이 되겠죠. 16,700원대 있는. 그래서 120선은 이제 쉽게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저항이 두 번째 부딪히는 상황이고요. 240선은 처음 부딪히죠. 16,700원이지만 이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16,600원 정도로 봐야겠죠. 16,700원 잡고 있다가 또 터치도 안 하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매도 목표가는 이제 16,600원으로 잡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상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주봉에 60주선 걸쳐 있는 상황이고요. 주봉을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이 저항을 한번 부딪혔기 때문에 120선을 부딪히고 밀렸고 또 주봉에서도 60주선을 이제 부딪히고 밀리는 상황인 이런 흐름인데요. 이 차트의 흐름은 16,600원까지 가는 흐름이고 주봉에서 봤을 때의 16,600원 자리는 이제 매물대 바로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매물대 가기 전까지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DR잼은 16,600원의 목표가를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겠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죠. 67만 9천원짜리 이 자리 보시면 일봉상에서 120과 241선을 깬 상황에서 이 67만 9천원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그걸 알아야겠죠. 왜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겠느냐 봐야 되는데요. 자, 주봉상에서의 이제 답이 나오죠. 60선입니다. 60주선. 60주선의 저항, 지지 그 자리가 바로 67만 9천원 자리였어요. 일봉에선 보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일봉에서는 왜 이 67만 9천원이 지지가 되었느냐.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이 60주선에서 지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봉에서는 이제 20주선도 돌파를 해버렸고 이제 매물대 바로 아래에 있죠. 과연 이 매물대를 쉽게 돌파할 것인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걸 돌파하려면 엄청난 거래량이 필요한데 일봉상에서는 이제 거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81만 원대, 81만 5천 원까지 왔었죠. 그 위로 간다 해도 81만 8천 원도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저항의 영역대에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로 갔던 이 흐름은 약간 꺾일 수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는 길은 물론 전에 갔던 88만 원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정이 가까울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일봉상에서 저항이 뚜렷하게 보이죠. 왼편의 구름층 상단도 보이고 또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이제 매물대를 뚫는 과정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단기적인 관점은 조정 후에 간다는 것이죠. 일봉상에서 이 저항벽이 좀 두꺼워 보이고 주봉상에서도 매물대를 뚫는 이런 과정인데 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쉽게 돌파하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조정 횡보의 관점, 그러나 수익과 중기 관점에서는 88만 원대도 다시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흐름은 저항대를 부딪히고 다시 밀렸다가 다시 가는 흐름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지지와 저항, 자, 월봉과 주봉과 다 살펴봐야 되고요. 주봉 60주선에서 지지를 받았고 지지를 받은 자리가 이제 주봉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월봉상에서는 사실 위에 저항이 없어 보이는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봉에서 싸움이 되겠죠. 일봉 저항을 뚫어버리는 그런 흐름의 싸움이 전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항대 부딪히고 다시 밀렸다가 재차 돌파하는 흐름을 통해서 월봉에 보이는 새로운 영역, 새로운 신고점을 만들러 가는 그런 흐름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단기적으로는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조정기 이후에 다시 88만 원 위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